자, 어떤 누가 설탕을 재면서 일일이 먹습니까? 그 만약에 재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완벽하겠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액상가당, 설탕, 다이어트를 넘어서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설탕뿐만 아니라 액상가당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드릴 수 있거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7년차 다이어트 코치 근짱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무엇을 먹고 계신가요? 설마 CK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달달한 음료? 커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달달하다, 당이 들어있다, 혹은 설탕이 들어있다, 액상가당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바로 손 놓으세요. 손 떼셔야 합니다. 당은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0대인 여성분하고 따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60대 여성분이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의사가 식이 조절을 좀 해라.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다. 운동도 좀 하고 식이 조절을 해라. 왜냐?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하셨길래 고지혈증이 걸리셨는지 추측이 되시냐, 의심이 가시냐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결국에는 딱 하나였어요. 당을 많이 먹은 거예요. 제가 파악한 거는 밥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과일 먹고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당에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다 보니까 지방이 쌓인 거고 그 지방이 고지혈증까지 이어진 이렇게 상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책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 보시면 알고 보면 어딜 가도 밥이고요. 어딜 가도 밀가루고요. 어딜 가도 빵이고 초콜릿입니다. 그만큼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된다고 오해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당이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우리가 과일 요거트라고 하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딸기 맛도 있었고 무슨 사과 맛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뒤에 보시면 당의 함유를 보셔야 되거든요. 당,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이섬유, 당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의 함유가 최소한 10에서 15g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5g 이하의 당을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포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간식으로 견과류를 많이 먹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에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 건포도가 있어요. 진짜 맛있다고 막 먹는 분들이 있는데 건포도 자체가 우리가 과일을 말리게 되면 이 당분이 압축이 돼서 이게 당분이 엄청 올라와요. 그래서 설탕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일단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절대 먹지 말라고 강력히 말하는 바고요. 만약에 내가 갈아서 먹겠다라고 하셔도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섬유질이라는 게 당의 흡수를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섬유질을 갈아버린다라는 건 당의 흡수가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설탕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액만 하면 꼭꼭 씹어 드세요. 깎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섬유질 자체를 내 몸에 넣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과일을 드셔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당, 설탕 이런 거를 많이 먹었을 때에 대한 몸에 문제들이 있는데 즉각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부 트러블입니다. 당을 엄청 많이 먹게 되면 장에서 되게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얼굴에 막 나요. 뾰루지가 나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막 뭔가 알러지 같은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내가 왜 이러지? 뭐 호르몬적으로 문제가 있나? 피곤한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당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설탕을 많이 먹었는지 한번 의심해봐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입병이 많이 난다거나 이러신다고 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에 대한 징조이기도 해요. 빵을 많이 먹었는지.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에는 설탕이 좀 들어있어요.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든가 과당, 액상가당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도 괜찮다. 세 번째는 단 게 더 땡겨요. 무언가 식후에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당기는 게 있다? 그러면은 당 중독인가? 시작인가? 라고 생각해 볼 정도이고요.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당을 먹는 그 중독성이 코카인의 8배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엄청나게 중독성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괜찮은데 난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손이 가고 있는 게 설탕일 수 있다.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피부, 그 다음에 당에 대한 중독인 거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안 좋아졌는지 이 3가지를 항상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을 줄이고 설탕을 줄인다면 무엇이 좋아지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체중이 줄어들고요. 몸이 이뻐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마카롱을 얘기해 봅시다. 마카롱은 되게 조그매요. 근데 이 조그만 거를 하나만 먹나요? 2개, 3개, 많게는 4, 5개도 먹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당 100칼로리예요. 거의. 그러면은 4, 5개를 먹는다는 건 엄청 많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내가 줄였다, 없앴다, 안 먹는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감량이 되시겠죠. 그 다음 피부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저속노화 유행하잖아요. 거기에는 얘기하잖아요. 설탕 먹지 말라고. 그만큼 저속노화,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학업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할 때 막 지쳐요.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면 나오는 현상이 당 떨어진다. 되게 대표적인 말이죠. 그 말 때 뭘 먹어요? 초콜릿을 먹습니다. 먹으면 어때요? 기분 뿅 가요.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먹게 된다면 설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더 안 좋아지는데, 예를 들면 불안 증세가 증가되거나 우울증이 더 증가되고요. 아니면 수면에 대한 문제도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탕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설탕이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먹는 건 피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액상가당을 먹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카페에서 달달한 음료를 먹거나 하신다. 그럼 당연히 블랙커피 혹은 티로 먹는 게 좋고요. 당을 넣으면 안 됩니다. 탄산을 좀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 탄산수가 있어요. 그 탄산수의 기본 플레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라나 일반 사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온 음료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냥 물 드세요. 그냥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되겠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진다 라고 하시고 이온 음료가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칼로리 0칼로리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 대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일상생활에서 내가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좀 과도하게 받았을 경우인데, 제일 좋은 거는 몸을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쪽으로 조금 풀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대체적인 예로 운동이 있죠. 혹은 걷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달리기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싫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다 라고 하면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것도 싫다 라고 하시면 잠자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먹는 걸로 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듦을 좀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풀어주시면 괜찮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주 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대체당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체당 애매해요. 그러니까 혈당에 대한 부분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칼로리가 좀 있는 것도 있어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대체당을 저는 어떻게 코칭을 하냐면, 내가 1일 1캔 콜라를 먹는 사람이다, 1일 1캔 뭔가 당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고 할게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에 한 캔은 아니지만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요거를 먹어서 좀 스트레스를 좀 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달달함에 대한 뇌에 충족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끊으셔야 되고요. 저도 코칭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내가 감량이 되시면 자신감이 붙으세요. 그러면 그때 저는 설탕을 끊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설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최악으로 뽑는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믹스커피입니다.
생각보다 믹스커피가 이제는 많이 안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설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트랜스 지방이 있어요. 우리가 크림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머? 막 이런 게 있어요. 프리마. 이런 애들이 우리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근데 여기 믹스커피의 문제는 설탕, 당이랑 지방이 만나면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먹는 순간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살은 그냥 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 끊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합의를 봐주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강력히 끊어.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이 믹스커피입니다. 자, 다이어트는 멘탈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시고 끝까지 가시면 무조건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조절해가면서 먹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널리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